아미쉬는 미국과 캐나다의 시골 지역에 사는 종교 공동체로 현대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기, 자동차, 인터넷, 그리고 모든 형태의 기술을 거부합니다. 언뜻 보면 그들은 일과 신앙에 기반한 조용하고 단순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냉정한 이미지 뒤에는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 엄격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옷을 입는 방식부터 사랑에 빠지는 방식, 목욕하는 방식, 아이를 키우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일련의 규칙을 따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탈하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개인적인 공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결정은 지역사회에 의해 통제됩니다. 아무것도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것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미쉬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비밀은 무엇일까? 문다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서로 닿지 않고 함께 자는 아미쉬 침대. 일부 아미쉬 커뮤니티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더 잘 알고 싶어 할 때 그녀를 데이트에 청하지도 않고 숨겨진 메시지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수수께끼 같은 관습이 있습니다. 즉 밤에 신체적 접촉 없이 침대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묵기 또는 침대 구애로 알려진 이 관습은 일부 전통 집단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역학은 정확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옷을 입은 채 누워있고 개별 담요나 나무 장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애무도 없고 포옹도 없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간접적인 감독을 받으며 밤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눈다. 부모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개입하지 않습니다. 겸손의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도 감정적 소통을 장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미쉬 환경에서는 이런 행동이 모호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순결을 유지하겠다는 암묵적 합의가 깨지면 부부는 공개적으로 이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이 이루어지면 아무런 반대의 여지 없이 즉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만남의 대부분이 다른 친척들과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가정집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더욱 이상합니다. 전통적인 형태의 친밀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부 자극, 음악, 방해 요소가 없는 통제된 친밀함으로 대체됩니다. 커플은 꽃이나 사탕과 같은 낭만적인 선물을 서로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담긴 편지도 주고받지 않고 사진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공동체 환경 내에서 언어적 공존과 상호 관찰을 통해서만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개인적 행동은 자존심이나 허영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은 특히 거부됩니다. 이런 관계를 시작하는 연령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청소년기 후반에 시작됩니다. 여자들은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옷을 다르게 입거나 외모를 바꾸지 않습니다. 화장도 없고 화려한 헤어스타일도 없고 특별한 의상도 없습니다. 눈에 띄려는 모든 시도는 지나친 개인주의로 오해받습니다. 더욱이 신체적 접촉은 완전히 배제됩니다. 손을 잡는 것, 뺨에 키스하는 것, 의도적으로 서로 몸을 부딪히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제스처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해석되며 존중은 거리를 통해 표현됩니다. 가장 흔한 집단 상호작용 형태 중 하나는 노래 부르기로 젊은이들이 전통 찬송가를 부르는 저녁 모임입니다. 거기서는 춤도 추지 않고 농담도 하지 않습니다. 이 노래들은 복잡한 하모니 없이 느린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부 규약을 위반하지 않고 서로를 관찰할 수 있는 핑계로 삼습니다. 이러한 회의 중에는 개인적인 대화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욱 가까운 관계를 향한 모든 단계에는 암묵적인 사회적 승인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지켜본다. 지역사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잘못되면 조치가 취해집니다. 관계가 강화되더라도 방문은 규칙을 따릅니다. 그들은 문이 열려 있지 않은 방에 있을 수 없습니다. 보호자 없이 마을을 떠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애정 표현은 영적인 약함의 표시로 여겨진다.
반면에 남자들은 수염을 통해 결혼 여부를 드러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반드시 면도를 해야 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얼굴에 털을 기르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도 헌신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집단적 코드로 기능합니다. 기술 없는 극한의 위생, 규율 있는 몸 아미쉬 사람들에게 위생은 그들의 세계관의 확장입니다. 그들은 쾌락이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질서, 자립, 기능적 순수성을 추구합니다. 기술이나 산업 제품과는 거리가 먼 신체와 관련된 모든 일상 관행은 엄격한 자기 관리를 중시하는 전통을 따릅니다. 목욕은 자동 샤워기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나무 난로나 가스탱크에서 가열되어 양동이에 담겨 금속통으로 옮겨집니다. 거품이나 압력 분사가 없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침묵 속에 조용히 몰입하세요. 겨울에는 난방이 되지 않는 집에서 임시로 만든 폐쇄적이면서도 차가운 공간에서 화장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은 예외 없이 유지됩니다. 머리카락은 가끔씩 감는다. 식초와 지역 식물을 넣은 차를 우선시합니다. 샴푸도 없고 전기 타월도 없습니다. 건조는 공기 중에서 하고 빗질은 나무솔로 합니다. 볼륨감이나 윤기, 스타일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깨끗함만 원할 뿐입니다. 면도에는 상징적 가치도 있습니다. 미혼 남성은 얼굴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수염을 기르는 것은 결혼의 상징입니다. 콧수염은 군사적 전통을 떠올리게 하며 그들의 이념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산업용 비누 대신 동물성 지방,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수제 비누를 사용합니다. 향도 없고 거품도 많지 않습니다. 면천을 사용하여 바르거나 손으로 직접 바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손, 발 또는 특정 기능을 가진 도구를 닦기 위해 특별한 혼합물을 조제하기도 합니다. 구강 관리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치약 대신 베이킹 소다나 소금을 사용하기도 하며 때로는 말린 잎사귀를 섞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솔은 나무 손잡이와 단일 강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얀 치아와 상쾌한 입냄새가 아닙니다. 건강만 있으면 돼요. 외부에서 치과 세척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땀을 제거하기 위해 탈취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흔한 방법은 옷을 자주 갈아입고 과식은 피하고 피부의 통풍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화학물질로 채취를 숨긴다는 생각은 그들의 철학에 맞지 않습니다. 병인은 종종 변소나 건식병기입니다. 개량된 주택에는 하수구와 연결되지 않은 간단한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용 종이와 빨 수 있는 걸레가 공존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을 직접 사용하기도 합니다. 방향제도 없고 반짝이는 표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능적이고 깔끔합니다. 위생학은 집단적 학문으로 가르쳐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거품이나 물놀이용 튜브를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목욕을 하며 물이 깨끗한 한 물을 나눴습니다. 장난감이나 장식이 없습니다. 양동이와 걸레, 그리고 어른의 감동만 필요합니다. 몸단장은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누군가가 아플 때 치료는 약초, 주의백, 젖은 천, 격리로 시작됩니다. 신체는 자기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여겨진다. 외부 치료는 가정요법이 전혀 효과가 없을 때만 허용됩니다. 어린 시절 없는 어린 시절. 아미쉬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아미쉬 세계에서 어린 시절은 놀이나 자유와 동의어가 아닙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은 지역사회의 기능적인 일부로 여겨집니다. 보육원도 없고 환상적인 세상을 상상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환경은 현실적이고 유용하며 항상 관찰됩니다.
이상한 점은 그들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지 않는 모든 일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3살이 되어서도 이미 부엌일을 돕고 장작을 모으고 어린 동생들을 돌봅니다. 업무에 대한 협상이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종은 모방을 통해 학습됩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고 불복종에 대한 허락도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시를 따른다. 텔레비전도 없고 태블릿도 없고 행복한 결말이 있는 스토리도 없습니다.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은 지역사회에서 선정됩니다. 여기에는 마법적 인물, 모험 이야기 또는 감정적 갈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 일, 도덕성에 관한 텍스트입니다. 5세가 되면 많은 아이들이 이미 시편 전체를 암기하고 종교적 내용을 어려움 없이 암송할 수 있습니다. 교실이 있는 경우는 사람들의 집이나 소규모 지역 학교에 있습니다. 각 교사는 지역사회에 속해 있으며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육은 8학년까지만 진행됩니다. 그 이상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너무 많이 공부하면 교만해지거나 아미쉬 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컴퓨터, 프로젝터, 전자 화이트보드가 없습니다. 각 학생은 표시가 없는 공책에 연필로 글을 쓴다. 주제는 기본 수학, 함수적 독해, 종교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콘텐츠에는 세계사나 현대 과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휴식 시간에는 금속 그네나 색깔 있는 미끄럼틀이 없습니다. 밧줄이나 막대기, 손으로 꿰맨 공을 이용해서 플레이합니다. 모든 것은 공유됩니다. 감정적 가치가 있는 개인용 장난감은 없습니다. 고장난 부품은 교체되지 않습니다. 놀이는 표현이 아닌 움직임을 위한 것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눈을 낮추고 손에 물건을 가득 들고 인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들은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어른이 무언가를 발표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화는 느리게 진행되고 방해받지 않습니다. 침묵은 교육의 일부이다. 케이크나 촛불, 선물이 있는 생일은 없습니다. 이런 축하 행사는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애정은 물건이 아닌 존재를 통해 표현됩니다. 가끔 특별한 빵을 굽거나 추가로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포장이나 깜짝 선물은 없습니다. 한 사람을 기념한다는 생각은 집단적 사고와 맞지 않습니다. 만약 아이가 경범죄를 저지르면 대부분의 경우 처벌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즉각적입니다. 여기에는 추가 작업, 일시적 고립 또는 그룹으로부터의 명시적인 반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울음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감정적 통제력 상실을 보이는 것은 인격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의 업적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독서력이 뛰어나다면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먼저 글쓰기를 배우면 신중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함은 능숙함보다 더 가치가 있다. 경쟁은 분열의 원인으로 여겨진다. 여자아이들은 6, 7세부터 집안일을 관찰하고 돕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와 함께 바느질, 세탁, 요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상징적 놀이가 존재하지만 항상 실제 역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굴 없는 인형, 작은 오븐, 세탁 바구니 등이 그 예입니다. 소설은 일상생활을 재현하는 데 국한됩니다. 반면에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현장 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계란을 모으고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도구 사용에 익숙해집니다. 규율이 있으면 위험은 없습니다. 9세가 되면 많은 아이들이 도움 없이 수레를 운전하거나 작물을 심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종교 행사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긴 예배 동안 방해받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듣는 법, 침묵하는 법, 요청을 받았을 때 응답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노래들은 악보나 음악 교육 없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암기됩니다. 음조는 반복을 통해 학습됩니다. 가장 이상한 측면 중 하나는 수치심이 학습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지만 자세, 시선, 옷차림은 규제됩니다.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이 겸손의 규범을 어긴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고도 그것을 피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집들 아미쉬 집에 들어가면 마치 100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것은 없고 인공적인 소음을 내는 것도 없으며 각 물체는 정확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불필요한 장식도 없고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계도 없습니다.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은 고요함이고 두 번째로는 현대 기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가구는 기능적이고 수작업으로 만들어졌으며 장식이 없습니다. 부드러운 소파나 리클라이너는 없습니다. 거실에는 등받이가 없는 딱딱한 벤치가 놓여 있고 침대에는 머리판이 없습니다. 편안함에 대한 개념은 다릅니다. 편안함은 수동적인 휴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규율 있는 절제를 추구합니다. 벽은 텅 비어 있거나 종교 서적이 꽂힌 선반으로 가득 차 있다. 사진도 없고 그림도 없고 큰 거울도 없습니다. 자신의 얼굴, 취향, 개인적 기억을 드러내는 것은 허영심의 한 형태로 여겨진다. 모든 실내 공간은 익명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집을 밝히는 빛은 전구나 스위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가스나 등유 램프를 낮은 천장에 매달거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용합니다. 플러그, 케이블, 공공 전원이 없습니다. 전기 시스템에 연결한다는 것은 피하고 싶은 외부 구조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방도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전자레인지, 블렌더, 전기 오븐, 커피 메이커는 없습니다. 모든 음식은 나무나 프로판 가스레인지에서 조리됩니다. 도구는 손으로 만들고 재료는 신선하며 준비 시간은 의식의 일부입니다. 냉장고가 있는 경우 가스로 작동하거나 지하 저장 장치로 교체합니다. 침실에서는 엄격함이 필수입니다. 침대, 의자, 옷걸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늬가 있는 커튼이나 침대 옆 램프가 없습니다. 어린이용 객실과 성인용 객실은 동일합니다. 개인화 및 스태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권리가 아니라 제한된 양보입니다. 욕실 역시 현대적인 편의성에서 벗어났습니다. 자동 온수 시스템이나 반짝이는 타일이 없습니다. 금속통, 양동이, 수제 비누를 사용합니다. 병인은 건식일 수도 있고 최소한의 시스템에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향이 나는 소독제나 공기청정제는 사용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기본적이고 자연스럽고 기능적입니다. 집에는 초인종이 없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싶어 하면 가볍게 두드리거나 밖에서 기다립니다. 낮에는 어두운 유리창이나 두꺼운 커튼 없이 창문을 계속 열어둡니다. 햇빛이 리듬을 지배한다. 밤이 되면 활동은 끝납니다. 화면이 없고 보류 중인 대화도 없고 인위적인 오락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현대 도구는 적응된 경우 허용됩니다. 가솔린 발전기는 특정 농업기계에 사용됩니다. 목공에서는 유압 토비 전기 톱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것은 없고 게으름이나 의존성을 조장하는 것도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스 냉장고가 허용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통적인 솔루션이 더 선호됩니다. 결정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며 각 공동체를 규정하는 구전 법전인 오르드농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는 외부 부스에만 있으며 비상시에만 사용됩니다. 그들은 결코 집안에 두지 않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음악을 재생하는 장치도 없습니다. 녹음된 소리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허용되는 노래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합창뿐입니다. 인터넷이 없습니다. 컴퓨터가 없습니다. 이메일, 소셜 네트워크, 브라우저가 없습니다. 모든 정보는 다른 회원이나 승인된 서적에서 나왔습니다. 뭔가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찾지 못하면 기다립니다. 알고자 하는 서두름 역시 외부적 불안의 한 형태이다. 아미쉬 사업체에서 수용된 기술은 세례받은 회원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빵집에 컴퓨터가 필요하면 외부 직원이 사용합니다. 아미쉬 사람들은 관찰하고 관리하지만 만지지는 않습니다. 기능과 부패 사이의 경계는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측정됩니다.
내부에서 처벌받는다. 파문, 실종, 그리고 침묵의 법칙. 아미쉬 종교는 많은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옷, 음식, 일, 감정 등 모든 것을 규제하는 폐쇄적인 구조입니다. 그 공동체에 태어났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련의 구전 규칙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감히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일반적인 형벌로 시정하지 않습니다. 삭제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가장 큰 영적인 의미를 지닌 행위는 세례인데 이는 축제 의식 없이 성인이 되어 거행됩니다. 흰 정장도 없고 가족 축하 행사도 없습니다. 단지 물 한 병과 긴 기도, 그리고 오르드능을 따르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순간부터 개인은 자신의 개인적 자유가 더 높은 질서에 따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규칙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주교의 의견에 반박하거나 관습에 도전하는 것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미시 종교에는 논쟁이 없습니다. 신학자도 없고 개혁도 없고 토론할 공간도 없습니다. 지도자들은 성경에서 추첨으로 선택되며 저항 없이 복종해야 합니다. 목사는 학문적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그의 권위는 의무에서 나온다. 누군가가 세례 서약을 어겼을 때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적 소멸을 뜻하는 퇴각이나 매이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나머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그의 옆에는 아무도 앉지 않습니다. 그의 친척들은 그를 찾아오지 않는다.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빵이나 도구, 공간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파문은 경고로 시작될 수 있다. 회개가 없다면 상처가 온다. 때로는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회의에서 제외시킨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존재는 완전히 무시됩니다. 단절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도 없고 문서도 없습니다. 증오 표현 없이 이루어진 집단적 결정일 뿐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인 사람들조차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다. 부모, 자녀, 남편은 그 명령에 복종한다. 말을 듣지 않는 아이가 나타나면 엄마는 시선을 낮춘다. 남편이 길을 잃으면 아내는 남편과 말을 하지 않는다. 지역사회에 대한 충성심은 어떠한 개인적 애정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는 절대적인 충성의 한 형태입니다. 작별 인사도 없고 설명 편지도 없습니다. 파문당한 사람의 옷은 보관되지 않으며 그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가장 가혹한 경우, 심지어 죽은 뒤에도 처벌은 계속됩니다. 그는 의식, 십자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억은 신체와 함께 지워진다. 배제된 사람을 대신하여 중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당신을 방문하거나 도우려고 하면 그들 역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공감의 모든 행위는 불성실함으로 해석됩니다. 침묵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처벌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예배에 빠지거나 주교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매이둥은 크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복종만을 요구합니다. 복종이 없으면 사라짐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종교적 위협보다 더 효과적이다. 많은 젊은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사는 것보다 지옥이 덜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결성, 역사, 소속감의 완전한 상실입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길은 길다. 공개적인 회개, 죄책감 수용, 인내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재입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시 말을 걸게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재통합되지 않고도 멀리서 관용을 받습니다. 각 사례는 평가되지만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종교는 사적인 신앙이 아니다. 이는 사회적 조건입니다.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참석할 자격이 없습니다.
공동체는 폭력 없이 추방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지만 외과적 차가움으로 추방합니다. 이 중 어느 것도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규제하는 텍스트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관찰을 통해 배웁니다. 규칙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벌은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것이다. 마치 모든 사람이 편차의 정확한 대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침묵은 태어날 때부터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외부 세계에서는 이런 관행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미쉬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순수함의 대가입니다. 속죄로 치르는 대가가 아니라 사라짐으로 치르는 대가입니다. 그 공동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온전하게 계속 전진합니다. 그리고 잊혀진 이름은 남은 사람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상사도 없고 급여도 없고 일정도 없이 일하는 것. 이것이 아미쉬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아미쉬 사람들은 회사에 취직하지 않고 월급을 받지 않으며 계약서에도 서명하지 않습니다. 그 경제는 현대 시스템과 완벽하게 유사하며 육체 노동, 물물 교환,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부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언뜻 보면 퇴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활동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지를 규정하는 정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은 개인적인 성공의 형태가 아니라 집단적 책임입니다. 당신은 올라가기나 진보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을 부양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경제적 야망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수입에 대해 자랑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경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허용되는 직업은 실용적, 육체적, 눈에 띄는 직업입니다. 농업, 목공, 빵 굽기, 양봉, 재봉, 가구 제작, 수제 음식 판매, 원예 등입니다. 원자재를 직접 변형하는 것은 무엇이든 허용됩니다. 기술은 기술센터에서 공부하거나 인증받는 것이 아니라 유전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대개 농장에서 일하며 집을 짓고 가축을 키우고 도구를 만든다. 반면에 여성들은 요리, 육아, 식품 보존, 의류 제작에 헌신합니다. 이는 불평등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에 배운 상호 보완적인 기능입니다. 하루를 기록하는 고정된 일정이나 시계는 없습니다. 새벽에 시작해서 해질녘에 끝납니다. 휴식은 신체, 날씨 또는 그날의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휴일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일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해고나 계약은 없습니다. 오직 지역사회의 약속만. 돈은 유통되지만 금액은 적고 명확한 규칙이 있습니다. 은행에 보관하지도 않고 주식에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일부 가족은 세금을 내거나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간단한 계좌를 갖고 있지만 금융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는 것은 비난을 받습니다. 부채는 일종의 의존성을 나타냅니다. 신용으로 구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는 물건은 구매되지 않습니다. 모든 거래는 계획됩니다. 충동 구매도 없고 불필요한 개인 지출도 없습니다. 돈은 도구, 씨앗, 동물, 건축 자재, 약품 등 필수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흔한 직업 중 하나가 가구 제작입니다. 테이블, 의자, 캐비닛, 유아용 침대는 산업용 나사를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조립 방식을 사용하여 제작됩니다. 이들은 종종 높은 가격으로 외부 구매자에게 판매됩니다. 하지만 아미쉬 장인들은 협상하지 않고 흥정하지 않으며 확장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생산한 것을 판매합니다. 만약 이 양이 소진되면 다음 주기까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설계도 없이 집 전체를 짓기도 합니다. 건축가나 엔지니어는 고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손으로 자를 사용해 측정하고 즉시 조정합니다. 도구는 간단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솔린 발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른 대안이 없고 지역 협의회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빵집, 재봉실, 목공소와 같은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주교와 장로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주요 도로에는 눈에 띄는 상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가족 재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허영심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성은 케이크, 보존식품, 자수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현대적인 스타일의 매장을 차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생산은 국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여성이 너무 눈에 띄기 시작하면 가족 역할을 방해하지 않도록 활동을 줄이도록 요구받습니다. 아미쉬 사람들은 경제정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국가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으며 실업수당도 받지 않습니다. 필요할 경우 지역사회는 홍보나 대중의 감사 없이 내부적으로 모금을 실시합니다. 자선은 침묵 속에서 그리고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실천됩니다. 럼스프링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 직전의 완전한 자유. 16세에서 20세 사이에 아미쉬 청소년들은 외부 관찰자의 눈을 사로잡는 단계를 거칩니다. 엄격한 규칙을 따르고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전기, 기술, 현대 음악, 신체적 접촉 없이 지내던 어린 시절이 지난 후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거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이 단계를 럼스프링가라고 부르는데 이 단계의 존재는 그들이 옹호하는 모든 것과 모순되는 듯합니다. 이 기간 동안 청소년은 현대적인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가고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듣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심지어 성관계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일부 커뮤니티는 더 제한적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폭넓은 탐험을 허용하는 커뮤니티도 많습니다. 이러한 양보의 논리는 그들에게 분명합니다. 즉, 외부 세계를 알지 못하고는 누구도 신앙에 헌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통제되지 않는 과잉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적 시험입니다. 부모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허용합니다. 모두가 아무 말 없이 기다리며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한다. 아무도 그 주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표지판이나 기록된 규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작은 변화에만 자신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거나 패스트푸드를 먹거나 허락 없이 친구들과 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인근 도시로 이사하거나 슈퍼마켓이나 공장에서 일하거나 마약을 시도하거나 지역사회 밖에서 낭만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가족들이 아는 가운데 일어났지만 그들은 이를 축하하지 않고 묵인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럼스프링가 기간 동안 젊은이들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이에요. 아미쉬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엄격한 복종을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약속하기 전까지는 협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탐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결정을 내리면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각 커뮤니티는 이 단계를 다르게 처리합니다. 일부 단체는 젊은이들이 서로 가깝게 지내도록 산책, 노래 부르기, 싱글 모임 등의 단체 활동을 장려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거리를 두고 그들이 외부 사회라고 부르는 영국 세계에서의 경험이 그들이 돌아올 것을 확신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정해진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럼스프링가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압력은 점차적으로 다가온다. 강요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유부단함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각 사람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미쉬 교회에 헌신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떠날 것인지.
귀환을 결심한 사람들은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고 외부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규칙에 복종합니다. 그날부터 모든 위반 행위는 파문을 포함한 가장 가혹한 결과로 처벌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용인되었던 것이 이제는 처벌을 받습니다. 오차 범위가 사라집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만약 그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박해를 받거나 파문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과 제한적인 접촉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잃기도 합니다. 그들은 땅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고 축제에도 참여하지 못할 것이고 동등한 사람으로 돌아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들 중 다수는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아미쉬 시스템 밖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사회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들은 학교 졸업장도 없고 자신의 돈을 관리한 적도 없고 아파트를 빌리는 방법,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 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자유는 잔혹한 학습 곡선과 함께 찾아온다. 어떤 사람들은 잘 적응하더라도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럼스프링과 기간 동안 내린 결정은 특히 그것이 관계, 자녀, 중독과 관련된 것이라면 복귀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지역사회는 탐험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그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귀국을 시도하며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부되지는 않지만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의식에 참석할 수 없고 집단 내에서 커플을 만들거나 책임 있는 직책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자리는 여전히 불분명한 영역에 머물러 있으며 침묵이 말보다 더 중요합니다. 비의학적 출산, 아미쉬 아이들은 이렇게 태어난다. 아미쉬 세계에서는 아이의 탄생이 공개적이거나 환대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이는 고대의 규범에 따라 통제되고 기술이 아닌 관습에 따라 정밀하게 실행되는 조용하고 친밀한 행사입니다. 어떤 카메라도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사도 지시하지 않습니다. 삶은 가족의 집 지붕 아래에서 시작되며 국가의 개입 없이 비밀리에 훈련된 손으로 시작됩니다. 아미쉬 사람들은 이렇게 자녀를 세상에 내놓는다. 병원은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의료시설에서 출산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영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여겨진다.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만, 즉 모든 지역적 대안이 실패할 때에만 병원에 가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때조차도 그 결정은 종교 지도자, 원로, 직계 가족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진다.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의학적 응급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심 인물은 조산사로 거의 항상 수년간의 경험을 쌓은 나이 많은 아미쉬 여성입니다. 그는 학위도 없고 학문적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다른 사람의 출생, 직접적인 관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언제 개입해야 할지, 언제 기다려야 할지, 언제 침묵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수술용 장갑이나 기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천과 끓는 물로 소독한 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인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은 거의 항상 집에서 이루어진다. 객실은 며칠 전에 준비됩니다. 전기 조명은 없지만 전략적인 지점에 가스 램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것은 없고 대신 간단한 시트와 두꺼운 천 커버가 깔린 강화된 침대가 있습니다. 심장 모니터나 외부 의료 지원은 없습니다. 여성만. 그냥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에요. 비침입적인 집단 감시만 가능합니다. 남성은 출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다른 방이나 집 밖에 머문다.
그들의 역할은 외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아이들을 돌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상의도 받지 못하고 들어가는 것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출산은 여성만의 영역이며 존중, 고립, 집단 규범에 대한 복종이 여러 겹으로 보호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마취제, 진통제, 경막외, 마취제는 없습니다. 아미쉬 여성들은 고통을 모성적 의무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지 않고 울지 않고 약함을 보이지 않도록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훈련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여성들은 말하는 대신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말로 방해하면 과정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정적 훈련은 완벽합니다. 출산 후에는 긴 회복 기간이나 특별한 휴가가 없습니다. 산모는 몇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고 나무로 든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한 뒤 며칠 안에 평소의 일로 돌아간다. 즉, 다른 아이들을 돌보고 요리하고 세탁을 한다. 먼 친척의 방문이나 축하 행사는 없습니다. 아기의 탄생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지역 사회 질서를 향한 또 다른 한 걸음입니다. 신생아 역시 현대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다. 그에게 신분증 팔찌를 착용시켜주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예방접종을 시켜주지 않았으며 사진도 찍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수 만든 면담요에 쌓여 낮은 목소리로 형제자매들에게 소개됩니다. 울음은 차분하게 받아들여진다. 건강 상태는 눈으로 평가합니다. 피부색, 울음 강도, 기본 반사, 신경 등을 평가합니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예상됩니다. 증상이 악화되면 약초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외부 개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출생 등록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당국에 신고하기 전에 며칠 또는 몇 주를 기다립니다. 극단적인 경우 아이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는 데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법적 정체성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에 속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태 임신은 특별한 어려움으로 여겨진다. 조산사들은 이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면 지역사회는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반응합니다. 이날은 선물이나 방문으로 기념되지는 않지만 신성한 힘의 표시로 인식됩니다. 아미쉬 세계에서 출산은 외부의 안전망이 없는 삶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마취 없이 고통을 겪고 의사 없이 불확실성을 겪고 관객 없이 취약함을 겪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높고 그 과정에 대한 수용은 절대적입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무모하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 아미쉬에게는 질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족함을 보는 곳에서 그들은 삶의 방식에 대한 충실함을 봅니다. 그래서 빚도 없고 경보도 없고 제도적 개입도 없이 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들은 폐쇄적이고 조용하며 엄격하게 일관된 시스템의 규칙에 따라 세상에 태어납니다.